각 구군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었던 전통시장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고 그만큼 소비도 늘었습니다.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교육청은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 등 각 영역별로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역 화폐인 동백전 형태로 지급되며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차, 다음 달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합니다. 해운대구가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주관한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족형 도시재생과 반려동물 복지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재난지원금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부산에서는 중구가 조금 늦은 편이지만 신임 구청장 선출위에 1인당 10만 원씩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금 지급 정책은 소비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는 지역 상권을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보수동 행정복지센터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최근 결정된 구청의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준다 하더만은 받으니까 좋죠. 돼지 없는 사람한테는 도움 많이 되지. 재난지원금은 그 구청장님 그 업무 추진비하고 저희 그 구청 간부들 업무 추진비를 좀 절감하고 그 행사성 경비를 또 절감하고 특히 그 우리 그 구의회에서 그 해외여행 가는 해외여행 연수 비용을 절감을 하여서 현금 지원 정책은 소비 활성화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한산했던 전통시장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고기를 구매하러도 많이 오시고요. 또 구매 금액도 뭐 평소에 10,000원치 사가시던 분이 뭐 50,000원치 사가신다든지 이게 매출액에 좀 많이 도움이 있었습니다. 500, 600 팔다가 한 300, 200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많이 좀 떨어졌는데 이제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카드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다시 회복을 했어요? 네, 회복되었고 거의 지금 매출도 좋아지고 저희도 신이 나서 지금 재밌게 장사하고 있어요. 지원금으로 촉발된 긍정적인 시장 변화가 지역 경제에 다시 활기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교육청은 등교 수업에 대비해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 등 5개 영역별로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학생 수와 학교 공간을 고려해 학년별, 학급별, 요일별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데 고3과 중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 30곳은 학년별 20분 이상 시차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달에는 외부 교육 활동을 자제하고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와 야간 자율학습도 등교 수업 일주일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등교 수업 출결, 평가, 기록 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감염증으로 인해 등교가 중지되는 학생이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서 감염 우려를 걱정하는 학부모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역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은 1학기에 한 해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만약 등교 수업 중 확진자가 발생해 시험을 치를 수 없으면 미응시 학생 인정점수 부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평가 지침도 안내했습니다. 부산시가 21일부터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금은 21일부터 6월 3일까지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등 두 차례에 나눠 접수가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2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문화예술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문화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금은 부산시와 구군의 자체 재난지원금이나 정부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의 문화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국 18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문화가치 대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해운대구가 문화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쭉쭉 뻗은 초고층 건물이 가득한 마린시티.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인 숲길이 조성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켰던 지역인 반송동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미포 송정 동해남부선 패성 구간의 해안 산책길은 걷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민선 7기, 해운대구 홍순영 구청장의 문화와 관광 관련 공약들입니다. 이러한 문화공약과 우수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이끌어온 것을 인정받아 해운대구가 한국문화가치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산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합니다. 우리 해운대는 관광문화도시로서 옛날부터 특구로 지정이 되고 그러한 기본 바탕 하에서 지역별로 특화 사업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과거 역사를 현재의 문화로 만들고 현재의 문화를 미래의 문화로 엮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운대구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해운대구는 또 송정 옛길과 장산 허리둘레길도 새로 단장하며 걷기 좋은 해운대의 문화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수욕장과 장산, 수영강, 온천까지 품은 이른바 사포지향의 역사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자잘한 민원 업무를 보던 주민센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물론 식습관부터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집 근처 동주민센터를 찾은 김복자 할머니.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김 할머니는 2년 전부터 병원 대신 마을건강센터를 찾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번거로움이 확 줄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지, 제가 얼마만큼 운동을 해야지 그런 것도 좋아지나 그런 것도 다. 부산 진구 당감사동 주민센터에 마을건강센터가 들어선 건 지난 2018년 10월. 여기서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요령뿐 아니라 간단한 치과 진료에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까지 배울 수 있어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집도 가까이 있고 그래가지고 오면은 관리도 해주시고 이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살 빼고로 지도도 해주고 뭐. 센터에는 전문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이 상주하며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저질환 주민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정밀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검사를 주로 시행하고 있고요. 영양사, 운동처방사, 구강, 치과위생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20개 동주민센터 가운데 건강센터를 운영 중인 곳은 5곳. 건강센터마다 하루 평균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센터를 찾아 건강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 지역은 주민들이 직접 건강이나 운동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는 등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부산 진구는 향후 모든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마을건강센터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9일 오전 11시쯤 강서구 생곡동 둔치 2호교 아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다리 아래에 있던 적재물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2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받은 5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직권 파기 이유로 1심이 국선 변호인 선정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3장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이어지자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근의 산을 찾아 힐링하는 등산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승악산 일대를 김윤정 기자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335 등산객들이 승악산을 오릅니다. 나무 숲길을 따라 맑은 공기를 한껏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벗은 사람도 눈에 띕니다. 단체보다 개인과 친구, 가족 단위 산행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집에만 머물며 답답함을 느낀 시민들이 인근 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승악산 억새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억새밭 전망대에 올라서면 그동안의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집에만 계속 안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숨통이 트이고 그리고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철쭉 4만여 본이 심겨진 승악산은 울긋불긋 새로운 색채가 더해졌습니다. 승악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이 억새밭인데요. 생태계 변화로 이처럼 억새가 자라지 않는 구간을 중심으로 알록달록 철쭉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찰칵찰칵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상에서 찍는 인증샷은 코로나로 지친 일상의 또 다른 추억이 됩니다. 사람 많은데 일단 못 가니까 집 가까운 산 같은데 찾아가지고 지금 친구랑 약간 다니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등산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긴 하고 어차피 산 타면서는 거리 두기가 잘 되긴 하니까 좀 좋은 것 같고요. 이곳 승악산을 찾은 등산객 수가 꾸준히 늘자 사구는 봄에는 아름다운 철쭉을, 가을에는 은빛 억새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벤치에 조금씩 떨어져 앉아 쉬는 등 코로나로 산속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전문가들은 야외에 나오더라도 2m, 최소 1m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부산뉴스 김윤정입니다. 해운대구의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연구회가 개설 1년을 맞아 5월 정기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온라인 강의 시청을 통한 트렌드 읽기와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 구현을 위한 태블릿 PC 활용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문서 없는 본회의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탭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는 계속 스마트한 어떤 의회를 이루고자 4차 산업 공부에서 열심히 계속 대응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6월에 개최되는 제248회 정례회부터 태블릿 PC를 이용해 회의 자료와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회의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금정구가 이달 말 60플러스 캠퍼스 정든 금사랑방 건립을 시작합니다. 금사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세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60플러스 캠퍼스 정든 금사랑방은 지상 2층 연면적 152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 약 8억 원이 투입돼 올해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60플러스 캠퍼스 정든 금사랑방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주민들이 활력 있는 노년 생활을 준비하고 지역의 세대 통합을 이끄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시작한 릴레이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문구를 SNS에 올린 뒤 캠페인을 이어갈 3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의 지명을 받은 서 구청장은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이라는 문구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또 다음 주자로 정미영 금정구청장, 정명희 북구청장, 주순희 동래구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코로나19로 고군분투 중인 일선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올해 모든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 외에는 모두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19일 열린 국가장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등교 이후 각종 사업이 몰릴 경우 큰 부담과 함께 혼란을 안겨주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현 상황에서 이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필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세밀히 검토해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합동토론회가 20일 부산시 의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주최로 박인영 의장과 시의원, 시관계부서,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석합니다. 시의회는 특히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공공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시의회는 1차, 2차 토론회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부산 시민들의 기부금 7억 6천여만 원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시는 19일 열린 제5차 기부금 협의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적십자사를 통해 모금된 45억 9천여만 원 중 이미 배부된 금액을 제외한 9억 3,400만 원에 대해 배부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기관들은 부산의료원 방역물품 지원과 소방재난본부 현장 구급대원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6,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0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기온 20도를 기록하겠고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보통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강원 영동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물결이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는 최대 4m, 남해동부 최대 2m까지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셔서 각별히 운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금요일까지 곳곳에 구름 많이 끼다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낮 기온도 20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